하늘을 찢는 소리와 함께 은빛의 날개가 번쩍입니다. 그 이름은 KF-21 보라매인데요. 한국의 하늘 위를 지키기 위해 태어난 국산 전투기이자 세계 군사 균형을 다시 쓰는 기술의 결정체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전투기가 새로운 단계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바로 무장 통합 일정을 1년 반 이상 앞당기며 5종류의 첨단 무장을 품는 진화형 전투기로 재탄생하고 있는 겁니다. 외신들은 이 속도에 놀라고 국내 방산업계는 조용히 미소를 짓고 있습니다. 단순히 빨라진 게 아닙니다. 한국이 드디어 기체와 무장을 동시에 완성할 수 있는 국가급 기술력을 갖췄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의 전투기 개발은 한 가지 공식이 있었습니다. 먼저 기체를 만들고 나중에 무장을 얻는 겁니다. 그러나 한국은 완전히 다른 길을 선택했습니다. 기체와 무장을 동시에 만든다. 즉, 개발 초기 단계에서부터 모든 무장과 센서, 전자전 장비를 함께 고려해 설계한 겁니다. 이 접근법은 세계에서도 극히 드뭅니다. 미국조차 F-35 개발 과정에서 무장 통합 지원으로 수년을 허비했습니다. 반면 한국은 불과 10년 만에 완전한 전투기 체계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한국형 에이사 레이더, 적외선 탐지 추적 시스템, 그리고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전용까지 이 모든 것이 국산 기술로 맞물리며 전투기 자립 시대의 서막을 열고 있습니다. 외신들도 이 변화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영국 제인스 디펜스는 KF-21은 기체와 무장, 센서, 전자전 체계가 동시에 진화하는 유일한 4.5세대 전투기라고 분석했습니다. 또 디펜스 뉴스는 한국이 F-35 이후 가장 빠르게 완성형 플랫폼으로 진화하는 국가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들의 놀라움은 단순히 속도 때문이 아닙니다. 기술 통합력과 체계 설계 수준이 이미 5세대급에 근접했다는 점 때문입니다. 현재 KF-21은 5가지 축의 무장 체계를 통합하고 있습니다. 공중 전용 중거리 미사일 미티어, 근접 공대공 미사일 IR/IST,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전용 대함미사일, 정밀 유도 폭탄 제2담 계열이 그것입니다. 이 중 일부는 이미 실제 시험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또한 초음속급 공대지 미사일과 극초음속 무장의 통합도 검토 중입니다. 이는 단순한 전투기 성능 향상이 아니라 한국이 전장을 설계하는 단계로 진입했다는 신호입니다. 과거에는 전투기가 외국산 무장을 얹었지만 이제는 무장이 한국산 전투기에 맞춰지는 구조로 바뀐 겁니다. 이 속도를 가능하게 한 배경에는 한국형 개발 전략의 철저한 계산이 숨어 있습니다. 기체와 무장을 병행 개발하면서 생기는 기술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카이와 ADD는 이미 2059년부터 모의 통합 실험을 병행했습니다. 수천 회의 전산 해석과 풍동 시험, 전자파 간섭 테스트가 동시다발로 이루어졌죠. 덕분에 KF-21은 공대공 미사일을 탑재하더라도 레이더 반사 면적이 일정 수준 이하로 유지되며 이로 인해 4.5세대 중에서도 가장 스텔스성이 높은 기체로 평가받습니다. 영국 군사 전문지 UK 디펜스 저널은 KF-21의 공기역 확정 라인은 F-35보다 간결하고 유지비는 40% 저렴하다고 보도했습니다. KF-21의 무장 개발 속도는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 훨씬 복잡한 계산 위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알려진 무장 통합이라는 말 뒤에는 국방과학연구소 내부에서만 공유되는 3단계 통합 프로토콜이 숨어 있습니다. 첫 단계는 기계적 적합성, 두 번째는 전자적 동기화, 그리고 마지막은 소프트웨어 교차 연동입니다. 이 세 과정은 각 무장이 기체의 연산통신망에 완벽히 호환되어야만 통과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공대지 미사일 하나를 탑재할 때 단순히 달 수 있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레이더, 임무 컴퓨터, 탄도 계산기 사이의 신호 지연을 0.01초 이하로 줄여야 합니다. 그런데 KF-21은 놀랍게도 이 값을 0.007초로 줄이는데 성공했습니다. 이 수치는 F-16V보다 22%, 라팔보다 17% 빠른 반응 속도입니다. 또 하나의 결정적 차별점은 융합 BUS 통합망입니다. 기존 전투기들이 무장과 항전 장비를 병렬로 연결했다면 KF-21은 하나의 중앙 통합버스를 통해 모든 신호를 제어합니다. 이는 전투기 내부를 흐르는 신경망과도 같은데 32GB/s급 고속 데이터 버스가 기체 내부에서 동작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동시에 최대 20개 센서와 8종의 무장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 구조 덕분에 KF-21은 장착 무장을 바꾸더라도 시스템 전체를 재설계할 필요가 없습니다. ADD 관계자에 따르면 이 구조를 구현하기 위해 약 740억 원 규모의 독립전자통합 시험 설비가 2020
2012년에 완공되었습니다. 이 시설은 한국 방산 역사상 최초의 전투기 전산모의 통합실험실입니다. 국내 언론에 거의 공개되지 않은 또 다른 사실은 KF-21의 무장 데이터 링크 프로토콜이 나토 표준 링크 16보다 높은 암호화 등급을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한화 시스템이 개발한 이 체계는 256비트 양방향 암호화를 적용해 외부 재밍 시에도 40초 이상 통신을 유지합니다. F-35가 20초 유지에 그친다는 미 국방성 보고서와 비교하면 데이터 안정성 면에서는 한국이 오히려 앞서 있습니다. 이 암호화 기술은 원래 해군용 C4I망에서 쓰이던 AES-256 기반 알고리즘을 공군 전용으로 변형한 것이며, 이로 인해 KF-21은 무장 통합 체계가 외부 간섭에 좌우되지 않는 유일한 4세대기로 평가됩니다. 여기에 최근 ADD는 초음속 공대지 미사일용 냉각 연료 제어 모듈을 별도로 개발했습니다. 이 장치는 미사일 추진체 내부 온도를 30초 이내에 200도에서 80도로 낮추며 발사 간격을 3분에서 45초로 줄여줍니다. 실전에서 한 대의 KF-21이 한 소티 동안 발사 가능한 미사일 수가 기존 대비 3배 이상 증가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모듈은 2025년 말 블록2 시제기에 적용될 예정으로 현재 LIG-X1이 연료속 시험을 수행 중입니다. 또한 카이는 KF-21을 위한 자율교전형 미션 프로세서를 별도로 구축했습니다. 일반인은 잘 모르는 이 장비는 사실상 AI 전자전 장비의 초기 형태입니다. 미사일 위협을 탐지하면 0.5초 이내에 회피 기동 각도와 ECM 출력을 자동 계산합니다. 이 시스템의 학습 데이터는 2021년부터 모인 58,000건의 전자파 위협 패턴을 기반으로 훈련되었으며, 이는 한미 연합훈련 중 수집된 실전 데이터를 포함합니다. 즉 KF-21은 단순한 인간 조종 기반 전투기가 아니라 AI 기반 위협 판단 기능을 실험 중인 세계 최초의 4세대 전투기입니다. 이처럼 성능과 효율의 균형을 동시에 맞춘 전투기는 드뭅니다. 다른 나라의 사례를 보겠습니다. 미국의 F-35는 첨단이지만 유지비가 연간 400만 달러에 달하고 정비 주기가 길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반면 KF-21은 평균 운용비가 그 절반 이하로 추산됩니다. 게다가 국산 A4 레이더는 기존 수입형보다 탐지거리가 30% 길고 적 10대 이상을 동시 추적할 수 있는 능력을 이미 확보했습니다. 한화 시스템이 개발한 IRST는 최대 80km 거리에서 적기 엔진의 열 신호를 탐지할 수 있으며, 이는 유럽의 타이푼보다 15% 이상 빠른 반응 속도입니다. 이런 기술적 진보는 단순한 무기 완성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한국이 독자 무장 생태계를 구축했다는 의미입니다. KF-21은 국내에서 개발 중인 초음속 공대지 미사일, 극초음속 활공체 탑재가 가능한 유일한 플랫폼으로 확장될 예정입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2026년까지 500km급 초음속 공대지 미사일을 KF-21 전용으로 개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런 독립형 개발은 해외 의존도를 줄이는 동시에 한국의 수출 경쟁력으로 이어집니다. 실제로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폴란드가 KF-21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일부 국가는 공동 생산 협력을 타진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변화의 배경에는 속도와 자립이라는 두 단어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과거 한국이 F-16, F-15K를 들여올 때는 무장 통합 승인에만 수년이 걸렸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스스로 그 모든 체계를 설계하고 있습니다. 개발 주체는 카이, 센서는 한화 시스템, 미사일은 LIG-X1과 ADD가 맡으며 각 기술이 하나의 플랫폼 안에서 결합됩니다. 즉 KF-21은 단순한 전투기가 아니라 한국형 무기 생태계의 완전체입니다. 이 구조가 바로 미국과 일본, 유럽이 수십 년에 걸쳐 쌓아온 전투기 무장 통합 기술을 불과 한 세대 만에 따라잡은 비결입니다. 외신 플라이트 글로벌은 이를 두고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KF-21은 개발 속도, 비용, 기술 수준에서 세계 어디에도 없는 균형점을 찾았다. 4.5세대기의 외형 아래에는 이미 5세대급 전자전 두뇌가 들어있다. 실제로 KF-21의 전자전 장비는 F-35와 같은 DRFM 방식을 사용하며 신호 처리 알고리즘의 70% 이상이 국산화되었습니다. 이는 외국과의 기술 협상 없이도 독자적으로 위협 대응 알고리즘을 수정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한국은 이제 외국의 승인 없이 자국 전투기를 개조할 수 있는 나라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은 한 가지 목표로 귀결됩니다. 한국이 독자 개발한 전투기가 F-35를 넘본다는 말이 이제 허풍이 아니라 현실의 수치로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KF-21은
비록 완전한 스텔스기는 아니지만 외형적 설계와 전자전 통합 수준에서 이미 F-35 초기 블록과 비슷한 탐지 회피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 ADD의 실험 결과 RCS는 1제곱미터 이하로 이는 F-35의 0.001제곱미터보다는 크지만 기존 4세대기의 평균치보다 최대 90% 이상 감소한 수치입니다. 여기에 한국은 블록 3 업그레이드를 통해 내부 무장창과 극초음속 무기 탑재를 완성할 계획입니다. 즉 KF-21EX로 진화하는 순간 그때는 이름만 다를 뿐 사실상 한국판 5세대 전투기가 탄생하게 됩니다. 이제 세계는 한국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만든 전투기가 한국의 하늘을 지키고 한국이 만든 무기가 한국을 넘어 세계로 나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전투기 속에는 금속이 아닌 대한민국의 자존심이 함께 울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25년 9월 24일 핵무기급 전자전기 개발 사업 영상입니다. 지금 한국공군은 최대 1조 9천억 원을 들여 한국형 전자정의를 만드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사업은 단순한 기체 개조가 아니라 우리 전장의 눈과 귀, 그리고 공격력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국가적 도전입니다. 먼저 한국의 현실부터 말하겠습니다. 우리 군은 장기간 백두와 금강 같은 엘린트 및 시긴트 정찰기로 북한 전파를 모니터해왔지만 기체는 노후화되고 수집에서부터 시작해 분석과 보안 체계의 기본부터 허점이 드러났습니다. 동시에 전자전 공격 전용 기체는 아직 전력화 전 단계로 국산 전자정의 사업이 진행 중이지만 완성까지는 여러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한국이 부족한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수집된 신호의 무결성과 사이버 보안에 취약합니다. 둘째, 실시간으로 분석해 전자전으로 연결하는 데이터 융합과 자동화 능력이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셋째, 마지막으로 소형 플랫폼이나 위성 등 다층적 센서망과 EW 기체 간의 연동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족함을 타개하고자 새로운 전자정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한국이 추진하는 전자정의 개발 사업은 약 1조 7천억에서 1조 9천억 원 규모의 대형 국방 프로젝트로 우리 공군이 처음으로 독자적인 전자전 공격 능력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사업은 LIG 넥스원과 대한항공 컨소시엄이 주관하며 LIG 넥스원이 전자전 장비와 제밍 시스템을, 대한항공이 기체 개조와 통합을 맡아 2030년대 중반까지 4대를 실전 배치하는 계획입니다. 핵심은 적 레이더와 통신을 무력화하는 공격 플랫폼을 국내 기술로 구축해 구형화된 백두가 금강 같은 노후 정찰 자산의 한계를 보완하고 정보 수집부터 전자 공격까지 이어지는 완결된 체계를 갖추는 데 있습니다. 이로써 한국은 독자 작전과 연합 작전에서 전자전 자립 능력을 확보하고 동북아에서 전략적 영향력을 강화하려는 구상을 실현하려는 것입니다. 그럼 먼저 각 기체들이 하는 역할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전자정의는 적의 레이더와 통신을 무력화하는 전파 무기를 실전에서 쏟아내는 공격형 플랫폼이고, 전자정보 수집과 정찰기는 적의 주파수와 신호 구조를 샅샅이 분석해 전자정의의 무기화에 필요한 정확한 처방전을 만들어내는 정보 수집 플랫폼입니다. 비슷한 이름이 붙어서 이 두 플랫폼이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둘은 역할이 다릅니다. 전자정보 수집기는 적의 주파수 지문을 찾아내는 정찰병이라면 전자정의는 그 지문을 바탕으로 적의 눈과 귀를 멀게 만드는 공격부대입니다. 최근 정부가 LIG 넥스원과 대한항공의 컨소시엄을 우선 협상 대상자로 통보했다는 보도는 이 사업이 실전 배치와 양산을 목표로 얼마나 속도를 내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하지만 이 사업을 모두 긍정적으로 보는 것만은 아닙니다. 과거 우리 전자정보 수집 플랫폼인 백두금강 계열이 외부 해킹의 표적이 됐기 때문입니다. 현대전에서는 신호정보의 보안이 곧 전자전의 효율과 생명을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적이 우리 수집 장비를 교란하거나 데이터 흐름을 차단하면 아무리 강력한 제머를 달아도 틀린 주파수에 전력을 쏟게 되어 오히려 아군 피해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때문에 전자전에서는 정확한 정보의 무결성과 보안은 곧 공격의 정확성을 결정짓는 핵심 변수입니다. 전자전과 시긴트 플랫폼은 고도화된 군사 강국들이 핵심 전력으로 삼는 시스템입니다. 미국과 영국의 RC-135와 EA-18G 같은 플랫폼은 단순한 정찰기를 넘어 분단과 전장 환경에서
실시간 작전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그 무대에 올라서려는 것인데요. 지금 정부와 산업계가 내세우는 국산화와 장기 MRO 권한 확보는 단순한 일감 확보가 아니라 전장 지속 능력을 확보하려는 대한민국의 강력한 의지입니다. 만약 이 사업이 성공하면 우리 군의 전자전 역량은 지역 판도를 흔들 수 있는 수준으로 도약할 것이며, 반대로 실패하면 고가 장비의 폐허와 정보 노출이라는 값비싼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사업은 국가적인 도전이면서 도박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전자정의와 전자정보 수집기는 오늘날 현대전에서 보이지 않는 핵심 무기입니다. 그래서 전차, 전투기, 함정이 아무리 강력해도 적의 전자전 공격에 시야와 통신이 차단되면 그 순간 움직이지 못하는 쇳덩이에 불과합니다. 반대로 전자전 능력을 갖춘 국가는 적의 무기를 무용지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과거 전쟁 사례들이 보여주듯 전자전은 더 이상 보조수단이 아니라 전쟁의 시작과 끝을 좌우하는 결정적 요소입니다. 결국 전자전 능력을 갖추느냐의 여부가 국가 생존을 좌우합니다. 세계 강대국들이 앞다투어 전자전기와 엘린트 기체를 운용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전장을 지배하는 힘은 단순히 더 많은 무기를 보유하는 것이 아니라 적보다 먼저 보고 듣고 차단할 수 있는 능력에서 비롯됩니다. 이 때문에 한국 역시 이제 전자전 자립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미국산 기체나 다른 국가에 검증된 기체를 구입하는 게 낫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핵심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왜 여기까지 오게 됐는지 생각해봐야 합니다. 수십 년간 외국 장비에 의존하던 시대는 점차 끝나가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미 한국의 방산 기술력은 과거의 군사 강국들을 넘어서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은 항공기 개조 능력, 전자전 장비 설계 능력, 그리고 운용 정비 역량을 한데 묶어 자체 생태계를 만들려 합니다. 대한항공은 거대한 항공 플랫폼을 국내에서 설계 개조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고, LIG-X1은 고성능 제민과 신호 탐지 장비를 세계 어느 나라와 견주어도 전혀 뒤처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전자정의 사업은 예산도 예산이지만 국가 자존심이 걸린 사업인데요. 그런데 더욱 놀라운 점은 우리의 역량이 이미 국제적 무대에서 주목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재래식 활용 무기로는 이미 독일과 프랑스나 영국 같은 나라들을 웃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수년간 우리 기업들은 수출로 쌓아 올린 경험을 바탕으로 전술 데이터베이스와 운영 노하우를 축적해왔고, 이는 전자전 체계에도 곧바로 적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실 전자전 능력은 단순히 제밍을 쏘는 힘이 아닙니다. 정확한 주파수를 식별하여 신속하게 적 데이터를 분석해 작전과 연계된 전자전 타겟팅이 합쳐질 때 진정한 위력이 됩니다. 이 점에서 우리 손으로 만든 전자정의는 값비싼 외산 장비보다 오히려 더 실전적이고 효율적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다른 나라들이 한국의 전자정의 사업에 귀추를 주목하는 것입니다. 물론 도전 과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과거 백두 금강 정찰기 관련 자료가 외부로 유출되어 보안 리스크가 제기된 적이 있습니다. 그 사건은 우리에게 경종을 울렸습니다. 정보의 보안 없이는 그 어떤 첨단 전자무기도 무용지물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전자전 능력을 자주적으로 확보하면 전장 운영의 패러다임 자체가 바뀝니다. 단기적으론 북한과의 전자전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고, 중장기적으론 동북아 전구에서 우리의 발언권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분야에서 주도권을 잡는 순간 상대는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를 계산할 수밖에 없게 되고, 이는 외교적 군사적 협상에서 우리의 입지를 강화하는 강력한 레버리지가 됩니다. 또한 국내 산업 생태계 전반에 미치는 파급 효과입니다. 전자전 체계까지 국산화된다면 기술 자립과 산업 경쟁력 강화로 이어집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기업들이 전 세계 방산 시장에 내놓을 한국형 전자전 패키지는 곧 새로운 수출 품목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K9, K2, K21, KF21 등으로 세계 무대에서 우리의 이름을 각인시켜 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해 전자전 분야까지 그 계보를 이어간다면 한국 방산은 또 다른 도약을 맞을 것입니다.